자, 일단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바닥가진 쪽 복습을 해드리고, 어, 그 1, 2장 간단히 이제 좀 중요한 식들 이런 것만 조금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 문제풀이 몇 개 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게요. 지금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공식만 일단 필요한 공식들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배운 게 자유응답 중에 감세기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1장은 자유응답이고 2장은 강제응답이에요. 2장은 강제응답인데, 그리고 각각의 자유응답, 강제응답에 대해서 감세기가 있고 없고가 있죠. 그리고 2장의 경우에는 바닥가짐까지 하나 추가가 된 거고, 그래서 총 5개 정도가 있어요. 전체 시스템 그 종류에 대해서는. 근데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행위가 똑같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일단 운동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문제를 보고 운동방정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그냥 뭐 매스 스프링 댐퍼가 이렇게 친절하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매스에 해당하는 성분을 저희가 구하거나 등가 K 성분을 구하거나 이런 걸 배웠죠. 저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만약에 운동방정식이 세워졌다 하면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해를 구하는 게 그 5가지 시스템이 다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거의 같은데 2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배우는 거니까, 푸는 거니까. 근데 그게 제차냐 비제차냐 그리고 1차 항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희가 되게 시간을 들여서 유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유도했던 부분을 한 번 더 좀 반복해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일반적인 해는 제가 이제 외우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 해의 꼴. 그리고 여기 뭐 이것까지는 사실 외울 필요는 없는 게, 저희가 초기값이 주어지면 여기다 x0이랑 x-의 0을 넣어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는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기본 꼴을 외우는 거예요. 기본 꼴. 일반의 기본 꼴을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자유응답이면서, 그러니까 자유응답이라는 거는 힘이 없는 경우, 가진력이 없는 경우고, 비감세 시스템일 때, 가장 간단한 시스템일 때 어, 일반해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파라미터들 이거 다 한번 봐주시고, 이 파라미터들의 단위를 항상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사인파 형태, 단일 주파수의 사인파 형태 하나가 나오는 형태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유응답 중에 이제 감세기가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감세기가 있으면 좀 이렇게 식이 좀 복잡해져요. 그리고 저희가 얘를 이제 구할 때 그 해를 이제 미분해서 2번 미분하고 한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애니까 2의 람다 t a라고 이제 두고 막 넣어가지고 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그 람다에 대한 특성 방정식이죠. 람다에 대한 특성 방정식이 나와서 그 특성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냐, 두 복소근이냐, 이중근이냐에 따라서 3가지 케이스로 나눴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봤던 거는 이제 제타가 1보다 작은 부족감세 운동을 주로 봤었죠. 얘는 그러니까 그 3가지 케이스 중에 부족감세 운동만 진동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특성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복소근을 가지는 경우고, 이제 기본 시계꼴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시 이 기본 꼴을 제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문제를 봤을 때 얘가 지금 자유진동인데 감세기가 있다. 그러면 이 식을 바로 떠올리는 거죠. 바로 떠올리고, 여기서 보면 다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다 구할 수 있는데 못 구하는 게 A랑 파이죠. 그래서 A랑 파이를 초기 조건 2개를 넣어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걸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구한 이제 표현이 이 A랑 파이 이거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얘를 외우고, 이 첫 번째 식을 외우고 초기 조건을 직접 넣어가지고 구하시는 게 편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감쇄기가 있으면 감쇄비가 있고 감쇄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결국에는 0으로 가죠.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텀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과도 감쇄 운동이 있고 임계 감쇄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저희가 수업할 때는 많이 안 다뤘지만 이렇게 일반의 꼴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좀 구할 줄을 알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2차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니까 호모지니어스 미분방정식에 한번 그때 저희 수업 시간에 한 것만큼 한번 반복을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계 감쇄 운동이 있고요. 임계 감쇄 운동의 해를 직접 구한다고 하면 특징은 얘가 지금 람다가 람다1이랑 람다2가 같은 그 이중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를 구할 때 여기에 t를 붙여서 베이시스를 하나 더 만들어주죠. 원래는 a1 2 람다 1 t a1 익스포넨셜 람다 1t 그리고 플러스 a2 익스포넨셜 람다 2t 이렇게 했었는데 람다 1이 람다 2가 같기 때문에 여기다 그 베이시스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t를 곱해서 더해준다. 요거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제타가 1이기 때문에 오히려 a1, a2 그 개수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1장이죠. 1장 자유응답의 비감쇄, 감쇄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배운 거고 이렇게 그림과 같이 어떤 가진력이 작용하는 경우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가진력은 무조건 사인 아니면 코사인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2장에서 배운 거는. 그래서 비감쇄 시스템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똑같이 구하고 원래는 이게 뭐 여기 m이 있고 여기가 k가 있었는데 양변을 m으로 나눠가지고 표준꼴로 바꿔주죠 항상. 그래서 이 표준꼴로 바꿔주는 거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스몰 f0를 만들어야 저희가 공식에 넣을 때 쉽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라지 f0가 주어질 텐데 힘의 진폭 그거를 이제 m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스몰 f0로 공식에서 써먹을 수 있게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방해를 구할 때 이제 2장부터는 제차해랑 특수해를 나눠서 항상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값이 이렇게 되고 기본꼴이 이 제차해 고유 진동수에 하는 저기 디펜던트한 제차해가 있고 이 가진력에 의한 특수해가 있죠. 그래서 역시 이 기본꼴을 외우셔야 돼요. 기본꼴을 외우셔야 되고 요거를 이제 초기값 조건을 넣어서 실제로 이제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외우면 뭐 편하긴 할 텐데 이제 역시 이 첫 번째 식을 외우고 직접 초기값을 넣어가지고 문제에서 풀어보는 게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2절에 있는 감쇄 시스템.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x 다텀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강제응답의 감쇄 시스템의 강제응답을 할 때는 저희가 부족 감쇄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케이스 중에 1장에서 배웠던 세 가지 케이스 중에 그래서 똑같이 얘도 이제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라서 제차해와 특수해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고 초기 값이 역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일반 해꼴을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가진력이 없을 때 저희가 1장에서 배웠던 부족 감쇄의 응답이고 그리고 이게 특수해꼴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과도응답, 정상상태응답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고 역시 이 꼴을 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제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특수해에 대해서는 외우시는 게 편하고 여기 A랑 파이는 또 초기 값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배운 게 저희가 2.4절에서 배운 바닥 가진이고 바닥 가진이 이제 가장 이제 복잡한 시스템인데 저희가 배운 것 중에 근데 다행히도 저희는 이 특수해만 따져요. 그래서 요걸로 시기 하나 끝나고요. 그래서
이 제차례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x와 세타1, 세타2 이렇게 봐주시고 오메가 b가 이제 추가됐다는 거, 오메가 b가 추가됐다는 거 한번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사실 외우면 이걸로 이제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변이 전달률을. 그 제가 이제 연습 문제 2장에 이렇게 바꾸는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문제를 하나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번 솔루션 보고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면 이렇게 되는 거 알아야겠죠. 아래 정의. 자, 그래서 저희가 5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구하고 이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 해를 구하는 걸 이렇게 2가지를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그거를 할 줄 알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운동 방정식을 쉽게 못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장에서 좀 배웠었죠. 그러니까 운동 방정식을 배울 때 구할 때 이런 이제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해서 동력학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에너지 방법을 써야만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강체 운동이라든가 롤링 운동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애들은 에너지 방법으로 식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미분방식을 풀어서 응답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나왔을 때, 진동공학의 문제가 나왔을 때 운동방정식을 못 구하면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방정식 구하는 걸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에너지 방법에서 하나 체크해야 될 거는 다행히도 이 감쇄기가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저희가 따지죠.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려면 그런 어떤 마찰력이라던가 그 에너지 소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그랑주 방법도 있어요. 나그랑주 방법도 있어서 나그랑주 방법도 어떤 이 감쇄 텀이 없을 때만 적용을 합니다. 다행히도 편하게. 근데 이제 저희 진동공학에서는 안 배우겠지만 이 감쇄 텀을 포함해서 나그랑주 방법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동공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 나그랑주 식을 자체를 풀면 그냥 운동 방정식이 나온다는 개념이고 Q 대신에 X를 넣고 각각 미분을 해서 구하면 이제 운동 방정식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자, 그다음 이제 K 값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친절하게 스프링 모양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K 값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구조물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K를 구하는지 제가 그 수업을 했었어요. 1.5절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구조물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는 어떤 진동을 하는 축이 있다. 그러면 이 막대의 길이 방향 진동은 이렇게 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축의 비틀림 진동에 관한 강성도 이렇게 구했었죠. 이거 역시 이제 운동 방정식을 구할 때 필요한 지식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횡방향 진동에 대한 보의 강성. 그래서 이 정도는 알아야 이제 어떠한 구조물이 나와도 저희가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고 운동 방정식이 세워지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5가지 시스템 중에 하나를 정해서 미분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스프링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 직렬의 경우에는 이게 합분의 곱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퀵으로 그러니까 공식 위주로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조금 디테일하게 좀 공부하기를 추천을 드려요.